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이 갭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3천만 원이면은, 보세요. 우리가 15세대 정도 되는,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통건물이 하나, 이게 땅이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짓게 되겠죠? 그럼 보통 1층은 이제 필로티로 짓죠, 필로티로. 주차장. 그 다음에 2층, 뭐 3층, 4층, 5층. 4세대씩 지었다고 해보죠. 16세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부터 16세대까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보통 뭐 매매 금액이 한 2억 한 8천 정도 되고요.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된다. 3천만 원이죠. 한 세대당. 16개 사면 얼마예요? 4억 8천. 근데 이게 비용이 잘 안 들어가는 게 2억 8천이게 되면은, 취득세가 얼마냐면은 1.1%예요. 그죠? 주택이. 그러면 280에다가 28만 원 하니까 308만 원 정도 되죠? 308만 원인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여기서 15%만 내면 됩니다. 네, 신축의 경우. 그러면은 대략 30만 원, 45만 원, 4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저것 비용하게 되면은 한 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70만 원에다가 16개게 되면은 7, 1, 7, 6, 7, 4, 1120만 원인가요? 맞죠? 요 정도. 그러니까 이러지를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면 내 돈 5억으로 이런 건물 하나를 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통으로. 근데 이 세대수를 좀 줄이면은, 그리고 갭이 2,500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훨씬 싸요. 10세대짜리인데 갭이 2,500인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 들어가요? 2억 5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 3억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죠. 3억으로. 그래서 이게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토지를 갖고 있게 되면은 토지값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거 하나하나의 전세값도 또 상승을 하게 되니까, 네, 또 매년,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씩만 금액이 올라가도 1억 6천이라는 금액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만큼 올라간 만큼 최소한 땅값이 올라간 거고, 계속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러면서 뭐 나중에 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은 요런 거를 하나씩 월세로 돌려도 됩니다. 한 돈 100만 원 정도 생기겠죠? 그럼 뭐 열심히 벌어갖고 이걸 다 월세로 전환했다 그러면 1,600만 원이면 뭐 이제 노후 준비 끝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활용할 방법이 많은 거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자랑하는 건 아닌데 몇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월세를 돌리고 있고요. 2개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영등포 쪽에 산 거예요. 왜냐면 영등포는 땅값이 잘 올라요.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땅 자체를 사시면은 못 사요, 여러분이. 땅 자체를 사면은 비싸서 못 사요. 근데 이렇게 전세를 안고 살 때는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 오히려. 네, 이런 형태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아까 보여드렸었던 여기가 일대가 이렇게 싹 다 개발이 되면, 지금은 여기 지나가시게 되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변모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일대, 제가 볼 땐 이 아파트 원하시는 분들은 영등포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것도 전망이 높을 것 같아요.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았거든요. 이게 바뀌게 되면은 좋아지겠죠. 연식은 오래됐어요. 15년 차 됐는데 세대수가 크잖아. 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뭐 영등포에 가깝고 하니까 괜찮은 걸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밑에 이제 신길 뉴타운 개발되고요. 요 일대도 지금 빌라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요 사이에. 네. 요 일대, 도림사거리 일대 사이에. 여기에는 신안산선이 지금 개통될 예정이고요. 여기 일대. 동네는 엄청나게 지저분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일대, 그 다음에 청과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구상 일대. 이게 여의도랑 가깝고요. 그 다음에 개발지랑 가까운 쪽. 이런 쪽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구역이고요. 아파트가 가장 메인은 어디냐면은 내면 4차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영등포구에서는 비싼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뭐 2호선과 9호선은 끼고 있잖아요. 언제 좋죠? 그리고 20평대가 없어요. 30평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가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 주변 일대도 가격이 많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아요. 한 20여 개 이상 됩니다. 영등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한 30개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중공업지죠. 전부 싹 다.
싹 다 중공업지입니다. 여기가 제일 크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없죠. 파란색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가 제일 많죠. 구로나 금천구 쪽은 이미 다 개발이 됐죠. 남은 거는 이제 여기도 지금 도시개발구역 다 개발됐죠. 그러면 여기 남은 것 일부랑 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성수동 중공업지역 산업 뉴타운 돼 있는 곳 올라가면 이제 창동 쪽 가야지만 있죠. 뭐야? 창동 쪽 일부 지역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영등포 이렇게 저희는 너무 멀리 간 거고 입지가 좋으면서 상당히 입지가 좋으면서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가장 큰 개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의 투자를 보시기보다는 약간 장기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택수가 어차피 바뀌긴 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꼭 내시는 게 좋아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에서 피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2주택자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는요, 일반과세라고 해서 비과세를 못 받을 경우에 6에서 42%의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2주택이 되게 되면 10%씩 높여줘요. 그래서 16에서 52%를 내야 돼요. 3주택자는 26에서 61을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죠. 엄청나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택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대부분 주택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이 주택수가 100개건 200개건 상관없이 다 1주택처럼 보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주택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이런 빌라의 소액 투자가 장점이 뭐냐면 이 6에서 42%라는 것은 이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뒤로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충 얘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사가지고 이게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5천만 원짜리를 사서 1억이 됐어요. 갭이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를 5천만 원짜리를 1억이 된 거를 얘는 10개를 살 수가 있겠죠. 같은 5억이 있다면 얘는 1개를 샀고요. 그럼 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 되면 약 1억 한 7천 정도 나옵니다. 세금이. 근데 얘는 계산해보면 약 한 6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5억 넣고 10억 버나 5천 넣고 1억짜리를 10개 사나 똑같이 5억 벌었죠? 얘도 5억 벌고 얘도 5억 벌었잖아요. 얘는 세금을 이만큼 내는 거고 얘는 세금을 이만큼 내기 때문에 세금에서 1억 이상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니 구조니까. 그래서 작은 금액의 투자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별로 세금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내려와 뭐 2억 8천짜리예요. 전세를 2억 5천 났어. 요거를 내가 나중에 3억 3천에 팔았어. 그러면은 3천 넣고 5천 벌었네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죠? 170% 정도 번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 5천 중에서 세후 수익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세금을 한 600한 50만 원 정도 낼 겁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 4,250, 뭐 이것저것 빼도 4천만 원 정도는 내 손에 쥐는 거예요. 세후 수익으로. 그럼 훌륭하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2억 8천에서 3억으로 간 3억 3천 가는 게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15%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죠? 매매가 자체로는. 매매가 자체로는 15%밖에 안 오랐잖아. 2,800에 1,400, 4,200. 한 17% 정도 오른 거란 말이에요. 저 정도 올랐는데 17% 올랐는데 난 딱 170% 정도 벌은 거죠. 세전 수익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끼고 있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죠? 이 레버리지 효과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전세제도도 굉장히 크게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전세를 끼고 투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전세제도 없었으면 다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이제 힘들죠. 전세제도가 그렇게 금방 없어질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엔 없어지겠죠. 한 40년, 50년 뒤에는. 40년, 50년 뒤에는. 네. 근데 우리가 이 전세제도가 있어서 또 LTV나 DTI 같은 것들이 또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외국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LTV 한 80에서 90% 갑니다. 네. 보통. 그럼 좀 많은 나라는 얼마네요? 100%가 넘어요. 100%가 넘어요.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지금 5억 빌리기도 힘들죠. 투기과열지 같은 거 뭐 4억이고 뭐 다주택자면 3억이고 30% 40%밖에 안 해주잖아요. 외국에서는 얼마 주면 9억 빌려주고요. 10억 빌려주는 나라도 많아요. 100%. 100% 선진국들이 미국, 영국 이런 데가.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낮은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기 전에는 얼마 정도 빌렸냐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11억 줬어요. 진짜로. 왜? 10억짜리 사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 나가고 세금 나가고 하죠? 복비 나가고 하죠? 그거 다 내주라고. 10억짜리 아파트 감정평가 10억짜리인데 대출을 11억 해줄 테니까요. 은행에서. 1금융기관에서. 네.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소득도 없는 사람, 직업도 없는 사람, 자산도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준 거죠. 그게 서프라임이죠, 서프라임. 예, 서프라임. 프라임 등급이 가장 좋은 거고요. 이 서프라임 등급이 가장 낮은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해주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DTI라는 건 아예 안 본 거지, 얘네들은. DTI라는 건 아예 안 보고 LTV라도 그럼 적게 해줄 텐데 LTV도 100%가 넘게 해주니까 이건 한번 뒤집어지니까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금융제도는 굉장히 잘 정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품의 위험성이 굉장히 없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거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집값이 아까 똑같아. 아까 흑석동 13억 하면 비쌌지만 옆에 25억 바로 옆에 있으면 싸 보였죠? 우리나라도 집값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금 25억,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죠. 상하이, 동경, 뭐 홍콩, 뭐 밴쿠버, 뉴욕 이런데 런던 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똑같은 평수가 다 50억, 60억이에요. 네. 이 비싼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해외에 있는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가격은 천정부지를 뛸 겁니다. 네. 돈 있으면 사놓으셔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33평 아파트가 25억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50억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죠? 말이 돼? 이거는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4년 전, 3년 전에 25억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우리가. 왜냐면, 지금 아크로리버 같은 것들이 처음으로 25억을 뚫었는데, 걔네가 분양을 얼마 했냐면 13억에 했어요. 근데 이때 막, 당첨된 사람들이 막 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때 4천만 원 넘었다고 고분양가 난리 치던 때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피가 붙어 말어 이러고 있는데 이게 25억까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지금 26억 8천까지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26억 8천까지. 좀 있으면 30억이에요. 30억을 벌써 나오고 있고. 50억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50억이 못 가요.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수준만으로는 아무리 부자들이 즐비한 강남이라도 50억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껌값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동남아 쪽 가잖아요. 그죠? 뭐 있을까요? 말레이시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거기 최고급 집이 막 한 3억 해요. 그럼 우리한테는 되게 껌값이잖아. 중국 애들이 강남시장 바라보는 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걔네들은요. 돈이 미친 듯이 많아요, 정말. 네. 이 거리가 한 2천만 명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네. 그리고 걔네들은 공산당이잖아요. 네, 공산당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블랙머니가 되게 많습니다. 블랙머니가 되게 많은데 그 자금이 단위가 몇백억 뭐 이런 게 아니야. 조 단위가 아니라 경단위로 갑니다. 경단위로. 그 돈을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중국에다가 부동산 사봤자, 중국에서 자산을 해봤자 그냥 몰수하면 끝이에요. 해외 자본을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해외 자본들을. 해외 자본의 부동산들을 주로 사는 거죠. 유럽의 성 같은 거 사고, 그죠? 광산 같은 거 사버리고, 그죠? 원자재다 휩쓸어버리고, 그 짓거리 하는 거죠. 제주도 땅 다 사버리고, 그죠? 강남에도 지금 이제 조금만 우리가 해외 자본 들어왔을 때 혜택만 좀 주게 되면은 그냥 휩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제주도 땅을 지금 몇 배로 올려놨는데, 중국 애들이. 그죠? 우리나라 10만으로는 그렇게 제주도 가격이 못 올랐죠. 근데 얘네 돈이 들어오는 순간 가격이 그냥 뛰는 거예요. 돈의 개념이 없더라고. 제가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기보다 들은 얘기에 하면 돈 개념이 없어요. 이제 걔네들이 입장에서는 너무 싼 거야. 여기가.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싼 거야.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에피소드인데 내가 저번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떡볶이 먹는데 1인분에 3,000원이에요. 3,000원. 근데 그 관광지가 많은 동네라서 아저씨가 여기는 중국 사람들 많이 온대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를 아예 할 줄 모릅니다. 걔네들은 자국민에 대한 어떤 그 민족성이 엄청 강한 나라라서 아예 영어를 아예 하이 헬로우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얼마냐고 이제 손짓발짓 하게 되면 아저씨가 이렇게 든대요. 이게 얼마야? 3,000원.
3,000원에 있잖아요. 근데 걔네 얼마를 받아들여요? 3만 원인 것 같죠? 5만 원짜리 3장 주고 간대요. 5만 원짜리 3장 주고 간대요. 진짜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중국 애들은 대부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돈의 개념이. 네. 되게 웃기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뭐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같은 거, 한 20만 원짜리 뭐 뷔페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처음에 에피타이저 같은 거 이렇게 딱 주고 나서 먹고 그냥 나갈라 그러는데요. 계속 나오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아. 그렇게 비싼데도. 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하도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걔네가 어디 강북 사겠어요? 강남 사겠어요? 강남 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일 유명한 지역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의 도시 어디 알아요? 런던 또 안 나오잖아. 캐나다는 어디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 다 예상 범위야. 그다음 안 나오죠. 똑같아. 사람은 다 아는 데만 사는 거예요. 걔네들도 아는 데가 제주도 강남밖에 없어. 대림동 쪽 차이나타운 쪽은 이미 많이 샀어요. 건물들은 다 휩쓸었어. 등기 띄워보세요. 중국 애들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순위가 되는 건 어디겠어요? 지금 이제 강남이 되는 거죠. 그 자본이 들어온다면. 근데 지금은 좀 복잡하죠, 내용이. 예.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 뿐이고,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캐나다가 밴쿠버, 아까 얘네가 한 50억쯤 하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근데 밴쿠버, 이 캐나다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안 가요. 얘네들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45배 정도 크기입니다. 인구는 얼마게요? 몇 억쯤 될게요? 인구는 많을 거 아니야. 이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 45배야.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 그죠? 얘네 인구 몇 만이게요? 몇 억이게요? 얘네 인구 3,500만 명이에요. 3,500만 명이 우리보다 50배 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원래. 가격이라는 게. 널린 게 땅이야. 근데 이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네, 누가 그랬냐면 다 중국 애들이 해놓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싼 데는 엄청 싸고 비싼 데는 엄청 비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싼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비싸진다. 네. 근데 소액 투자해놓고 나서 강남에 비싼 것만 설명했는데 제가 돈이 있으시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우리 작은 금액으로 있으면은 일단 그렇게 바뀔 지역, 강남처럼 변모할 수 있는 지역, 강남은 못 따가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영등포가 된다는 거고, 제가 봐야만 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일단 개발을 한대. 그리고 개발이 옆에 있었던 여의도가 개발하니까 엄청 비싸. 더 가까운 예로 최근에 한 것도 영등포 뉴타운 개발하니까 무지하게 프리미엄이 붙어. 그러면은 학습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개발만 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다라는 건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입지를 보셨지만 흑석동하고 청량리하고 청량리 미친 듯이 개발하는데 흑석동 못 따라가는 것처럼 입지도 좋아야 돼요. 영등포 입지가 너무 좋아. 입지가 좋은데 개발도 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는 금액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변 일대는 더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사야 될까요? 돈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응? 돈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아까처럼 몇 천만 원 갖고 소액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물량들이 좀 적지는 않아요. 뭐 좋은 지역은 당연히 물량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다 소진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낮춰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으시면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원래 금액보다 몇 억 싸게 샀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통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억 단위로 간 거고, 금액은 이제 절충시켜갖고 이제 끊어놓은 매물들이 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확보한 매물들 중에. 그런 것들은 뭐 3천 매매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매물도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면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8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도 돼 있겠지, 개발이. 상당 부분. 그러면 그 사이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그때 뭐 팔지 말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문제고. 재개발을 직접 들어가실 분은 영등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물레동, 근데 이제 도시환경 정비, 용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하여튼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박원순이가 지금 도시재생, 그죠? 그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재개발을 하는 것들은 재개발하고 도시재생은 완전 틀린 겁니다. 재개발은 전면 철거한 다음에 올리는 거죠. 도시재생은 그런 개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보존의 형태예요. 보존의 형태. 그 상태에서 보존하면서 뭐 보도블록 갈아주고 간판 바꿔주고 도로등 확장해주고 공원 넣어주고 그런 정도란 말이죠. 돈이 안 돼,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얘네들이 예를 들어 이 물레동 같은 경우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재개발을 진행했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도시환경정비구역인데. 근데 이 조합원파랑 지주파랑 이게 좀 다툼을 하다가 지지부진해졌어요.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제 너희 재개발하지 말고 도시재생 한번 하는 게 어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은 것 재개발들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희한할 정도로. 근데 이게 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강북 쪽은 계속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강북 쪽은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강남 쪽은 계속 개발 안 하려고 해서 균형을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정부 그 서울시 입장이. 그런 거를 잘 따져보서 지금 저는 이런 영등포나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개발지 말고 일반 빌라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소액으로. 원래 이런 것들은 들어가려면 매덕 필요하거든요. 재개발지는 다. 예. 그런 것들보다는 일반 빌라를 뭐 두세 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예. 왜냐면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분이니까. 예.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죠. 이쪽에는 유타운이 있는데요. 유타운 중에서는 이제 신길 유타운이 신안산선이 이렇게 개통이 됩니다. 신안산선이. 그래서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신풍역을 거쳐서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가가지고 영등포로 올라가는 형태로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하철역이 웬만하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하철역이 거의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가. 그런데 요 일대가 상업지로 되어 있어요. 상업지.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지금 아마 그 대형 건설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했어요. 평당 비싼 거 5천만 원까지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트나 백화점 같은 거를 이제 지을 예정이라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신길 뉴타운도 가격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넘고 엄청나게 높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더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